홍씨들이 좀 웃기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홍석현 JTBC 회장을 지난번에 좀 조롱을 했죠. 그랬다가 또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홍준표 대표가 홍 전 회장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홍 전 회장이 문재인 정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특사로 갔다 오다가 그 다음에 이 귀국하는 자리에서 문정인과 홍석현 두 사람이 특보로 발령받았다, 이런 보도를 보고 나는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러고 한동안에 특보 행세를 하지 않고 주로 문정인만 설치면서 특보를 했습니다. 근데 홍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직후에 홍석현 특보는 특보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사표 처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6월 18일 날 발언을 한 직후에 중앙일보 측은 중앙일보와 JTBC는 대선 보도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왔고, 홍 전 회장의 조카인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 따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중이라 홍 후보의, 그러니까 대표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 전 회장의 이 특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5월 19일 홍 전 회장을 대통령 통일 외교 특보직에 위촉한다고 발표했으나 직후부터 홍 전 회장이 처음 듣는 말이다라는 당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곧이어 고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했고 청와대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 공식 철회와 사과를 요구를 했고, 이걸 하지 않자 홍 전 회장 중앙일보 JTBC는 6월 22일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홍준표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홍 대표가 발언 취소 및 공개 사과 발언을 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여의도에 열린 당직자 간담회에서 제가 한 말이 홍 전 회장과 해당 언론사를 지목한 것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자신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켰다고 한 발언은 지나친 얘기다. 더군다나 청와대 특보 자리를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 발언도 사실과 달라 철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 홍석현이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당사자로 사실상 지목된 홍석현 전 회장과 중앙일보 JTBC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당의 간부들과 당직자들이 배석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한국당 대표 경선을 할 때 홍석현 회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어제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했다고 사과했는데 사과로 끝날 일이냐, 남아 이런 중천금 대표도 모자랄 판에 남아 이런 풍선금 대표를 하는 사람이 대표직을 유지할 낯짝이 있느냐, 배력도 낯짝이 있는데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좌파 매체들은 레밍 막말 김학철 도의원과 원조 막말 홍석현을 비교해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막말의 대가이다. 이거 미디어 오늘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수해한답시고 수해 현장에 가서 황제 장화 신기,
1시간 봉사하고 폼 잡기로 언론의 지탄을 받은 장 본인이다. 대지 발정제와 막말 시리즈로 유명세를 탄 홍 대표는 그 입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6월 18일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선언 자리에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냐 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누가 들어도 홍석현 JTBC 전 회장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이다. 자, 그래서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보도 자료를 내고 홍준표 전 지사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문맥과 홍석현님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 홍석현 전 회장이 중앙일보 JTBC가 특정인이나 세력에 유리하도록 보도를 하도록 하고 유리하게 보도하도록 하고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영향을 미쳐 특보 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홍준표가 반발했고 결국 고소가 되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권을 쥐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은 절도운동을 벌이고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을 하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 되는 반대 세력을 움직이면 언론도 어떤 꼴을 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스마트폰을 사서 먼 TV 저는 없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을 보자. 1인 방송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단식 농성하던 도의원 한 명을 향해서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야당 도의원을 향해 이 쓰레기 개에도 비유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막말 시리즈가 있다. 2011년 7월에는 아마 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진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과거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방송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넌 또 뭐야 니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내까지 깨라고 말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쭉 시리즈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홍 대표가 딱합니다. 말을 했으면요 거두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홍 대표가 홍석현 전 회장을 향해서 한 말이 별로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미디어들이 대한민국에 편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대선 때 다 줄을 씁니다. 양다리로 문어발처럼 이쪽 저쪽에 동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선 후보를 위해서는 유리한 폭로를 하고 또 불리한 부분은 감춰주고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죽이는 보도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선 때 장난을 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한테 와서 인터뷰하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거절했는데 한두 개 한 인터뷰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도 안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갔는데 보도 안 한 언론도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JTBC가 태블릿 PC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JTBC 기자가 정유라 소재지를 현지 경찰에 제보하고 또 정유라와 삼성의 말 관계되는 부분에 JTBC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구속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홍 전 회장이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보는 안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하고 마찰이 있었는지 제가 몇 번 보도를 했지만은 중앙미디어 회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정치할 것처럼 온 사방을 쑤시고 다녔고 당시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니 정운찬을 만나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신의 집에 4월 12일 날 문재인 현 대통령을 불러서 만나니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이게 되고 나면 장관이나 이런 걸 할 군번은 아니고
무슨 대사나 특사를 시켜주면 몰라도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대선에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언론의 한마디로 어떤 선택이었다고 합시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또 뭐 완전히 공정하게 보도하는 한국 언론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이후에 자신의 태도는 정치권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대선과 관련되는 인물과는 일부러 접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언론이 보도한 부분이 공정했다고 보이게 노력할 어떤 책임이 있죠. 오나 아닙니까? 사실상 JTBC와 중앙일보예요. 내부 사정은 복잡하겠지만. 그러면 오나 스스로가 그렇게 처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 특사직을 또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특사를 갔다 왔고 그리고 특보가 위촉이 됐고 본인은 자기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곧바로 특보를 그만둔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달쯤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홍준표 대표가 신문방송 조카 갖다 바치고 겨우 얻은 게 특보 자리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날 오후에 특보를 그만두겠다 하는 것이 보도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도 특보 자리를 맡는 게 마땅치는 않았겠지만은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문정인이 설치고 그야말로 명예직 별것도 아닌 자리로 자신의 자리가 이렇게 전락할 것 같으니까 고민 중에 홍준표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요, 당시 이런 말을 했을 때 생각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그 말을 함으로써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역시 홍준표가 대표가 되어야 문정권에 대항해서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대의원이나 그 다음에 여론조사나 이런 당원이나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아서 대표가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대표가 되는데 유리한 발언을 마음껏 쏟아붓고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잘못된 발언이다. 이게 어떤 사실관계를 착각해서 남의 말을 잘못 인용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가 알아보니까 사실이 그러지 않네. 남이 했던 말이나 어떤 분이 보도했던 내용 중에 틀린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따져보지 않고 말을 했다. 이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엄연히 사실관계에 대한 남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차마 말을 하지 않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해석해서 자기 입으로 주도적으로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일에 대한 명예훼손의 시비를 본인이 감당해내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더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중앙일보와 JTBC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했느냐? 그러면 그게 언론의 역할이었다 치자. 그렇다면 언론사 사주가 그 뒤 대선 과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만나고 그러면서 한쪽에 좀 붙는 듯한 정치 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실질적으로 한 자리도 얻은 거 아니냐? 무엇이 틀렸느냐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 정권이 두려워서 언론들이 다 설설 기고 있습니다. 텔레비만 틀면 문비어천가를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사실관계에서 별로 틀리지 않은 말을 해놓고 그 당 대표가 법적으로 해석할 때 분리할 수는 있겠죠. 사실을 사실이라고 공공연하게 남 앞에 이야기를 해도 특정인을 망신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명예훼손했을 때보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을 좀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은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 대표가 처벌이 두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크로 대법원에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달에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또 저것까지 얽히면 머리가 아프니까 어쨌든 좀 살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또 사과하고 치고 빠지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언론과 모든 야당이 정권이 무서워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정권이 무서워서 전직 대통령을 TV 카메라 앞에 세워서 한마디로 파퓰리즘으로 가겠다라는 정권이 무서워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야당의 대표가 그래 충분히 계산을 해서 대중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해놓고 이제 처벌이 무서워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야당의 대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홍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혁신위원회를 자기가 유석춘 교수를 임명해놓고 오른쪽만을 바라보면 안 되니 어쩌니 합니다. 그 혁신위원회를 보면 전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수로 구성을 해놓고 또 오른쪽만 바라보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유석춘을 임명하거나 혁신위원회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매사를요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말해놓고 번복하고 행동해놓고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홍 대표의 장화 신는 문제들을 다 비판할 때 TV에 나가서 장화 한번 신어봐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황제 장화라고 하루 종일 떠드냐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요즘 맛이 간 야당 대표 비판하면 제가 욕을 좀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홍석현이나 홍준표나 참 무게가 거기에 거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